험한 세상입니다. 2017년 통계를 보니까 자기 기대 수명만큼 살 때에 남자는 한 80세를 살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 살아생전 암에 걸릴 가능성이 39.6%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한 86세 살 것인데 그 사는 날들 동안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33.8%나 돼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과연 이 암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걸렸어도 어떻게 다시 화창한 날씨로 만들 수 있을까? 또 아토피가 통계가 믿어지지 않아서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아토피로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제주도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37.7%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만 이상한가 하고 보니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생들 평균이 29.2%예요. 10명 중에 3사람이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질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죽을 병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힘든 질병이에요. 그 해답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어떤 연고나 어떤 뿌리는 스프레이나 어떤 약으로는 죽을 때까지 치료가 안 되고 유전까지 되는 무서운 병이지만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을 높여주기만 하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암이든지 아토피든지 공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최첨단 의학, 암과 아토피의 면역력 증강 치료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물건을 만든 메이커는 그냥 물건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을 같이 붙여서 내놓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매뉴얼 첫 번째 페이지에 뭐라고 기록을 해 주셨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희는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모습에서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이건 너보다 잘할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땅에 충만할 때까지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뜻을 땅 끝까지 충만하게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한은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코로나19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암 바이러스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어떤 종류의 병원균이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보면 그 다음 페이지부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사실 때에 이 속에 이미 창조 때부터 입력해 주신 면역력은 최강의 상태가 될 것이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니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했고, 저 개인만 주관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매뉴얼을 설명해 주고 이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도 치료되고 저 사람도 치료되고, 내가 감정 속에서 우연히 만난 내 마음 속에만 있는 주관적인 하나님이 아니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이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질병이라도 이길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차 방어 전략, 2차 방어 전략, 3차 방어 전략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 몸을 침입하는 침입자의 종류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많은 곰팡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고, 또 암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고, 기생충, 또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 코로나,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그 모든 걸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첫 페이지에서 선언하셨을까? 우리 이 몸에서는 1차 방어 전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트럼프가 저쪽 멕시코 쪽으로 다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울타리를 그냥 벽돌로다 그 얼마나 긴 거리인데 다 담을 쌓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방 어디에서 이런 적군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1차 방어 벽을 만들어 주셨는데, 혹시 입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위장에서는 그 방어벽이 튼튼합니다. 그 점막 세포에서 물리적으로 점막이라고 하는 그 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특별히 어떤 이 병원균이라도 다 녹일 수 있는 위산, 강력한 화학적인 방어 무기까지 쏟아내고 있어요. 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지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순간순간 깜빡거리면서 눈물을 쏟아내는데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병원균들을 다 녹일 수 있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또 기계적으로도 이 피부가 얼마나 단단한 벽인지 모릅니다. 모든 조직들마다 그 속에는 제일 외부에 상피세포라고 하는 아주 튼튼한 방어벽이 막아주고 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재치기를 통해서 반사작용으로 들어왔어도 다 품어내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병원균은 1차 방어전선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다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참 독한 놈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1차 방어전선을 꿰뚫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2차 방어전선을 지키는 훈련받은 정예 부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식세포,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대식가예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먹고 다 녹여버릴 수 있는 무지무지한 병사가 보초병으로 있으면서 들어와서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먹어버립니다. 또 수지상세포, 얘는 딱 잡았다 하면은 한 놈만 공격을 합니다. 얘는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놈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어떻게 생긴 애가 들어왔는지 낱낱이 다 분석하면서 유전자 차원에서 이렇게 생긴 생명체가 들어왔다. 그 정보를 수지상세포, 손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여기저기 상급 부대원들한테 다 갖다 줘요. 보초병이 어떻게 모든 군인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는 잡아먹고 어떻게 생긴 코로나19 바이러스인지 20 바이러스인지 델타 바이러스인지 다 분석을 해서 팀 파구, 그날 저녁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있는 당번 소령 이 소대장에게 모든 정보를 다 갖다 바쳐요. 그러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생긴 적군은 이런 화학무기를 만들어서 막으면 되겠다. 시간을 주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또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방어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는 식세포가 있어요. 그냥 바로 잡아먹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에 정말 최정예 부대가 있는데 내추럴 킬러 T 세포입니다. 얘는 훈련을 아주 잘 받았어요. 전국 어디든지 얘는 순찰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네가 암세포냐 정상세포냐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타나면 아이디 검사를 합니다. 너 누구냐? 대답을 하면은 포옹해주고 지나가지만은 뭔가 얼떨떨하고 이게 우리 편 아닌 것 같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요. 특별히 죽이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졌는데 퍼포린이라고 하는 창으로 일단 옆구리를 찌릅니다. 어떤 생명체라도 찔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찌른 창 속으로 화학무기를 쏟아붓는데 그랜자임 B라고 하는 화학무기를 쏟아부어요. 그러면 암세포든지 바이러스든지 그 세포 속으로 이 그랜자임 B라고 하는 화학무기가 쫙 들어가면 그냥 폭파되어 끝나는 것입니다. 암세포도 한 방으로 끝나요. 이렇게 강한 군인이 자기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과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로 우리 몸속에 있는 또 다른 수많은 면역 군인들과 대화를 해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정보를 얻었다. 싸워보니 얘는 이런 약점이 있다.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대 보내달라. 얼마나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면역세포들이 싸울 때에 염증 발열 증상이 나타나는데 얼핏 보면 우리는 이걸 싫어하지만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면역세포 다 죽였으면 이런 반응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염증과 발열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염증 증상이 부종이 나타나는 증상, 또 빨갛게 부어오르는 발적 증상, 또 열이 나는 발열 증상, 또 아픈 통증 증상, 그리고 그 기능이 떨어져요. 이러면 이게 질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안 아픈 진통제, 무조건 해열제,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면역세포가 이 병원균들을 죽이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열을 더 뜨겁게 해주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해열제를 먹으니까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방어전선에서 들어온 그 적군들을 2차 방어전선에서 거의 괴멸시키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3개월, 6개월 아주 강력한 애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지막 3차 방어전선에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2차 방어전선의 전쟁을 우리는 선천성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면역이에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내 거 아니면 다 죽여라. 간단해, 전략이. 내 거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매금으로 싸워가지고는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이제 맞춤식으로 싸우도록 3차 방어전선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후천성 면역이에요.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변장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원 금을 가지고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왔는지 그 특성 하나하나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이 면역세포가 무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NK세포나 수지상세포나 이런 친구들이 보고해준 그 정보를 가지고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3차 방어전선은 아주 특공대들입니다. 맞춤식으로 싸우는 것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T임파구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무기 몰라. 어떤 애가 왔느냐에 따라서 무기를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후천성 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비임파구가 있어요. 화학무기를 만드는 부대인데 얘도 지금 들어왔고 1차, 2차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에 맞춤식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무리 여러 번 변한다 할지라도 3차 방어전선에서는 먹이사슬 최고 위에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너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라고 결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저것 외부의 약과 칼과 방사선으로 다 싸워봤지만 도저히 이건 끝이 없는 싸움 같다.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에게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엄청난 면역력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계속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쉽게 싸움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암은 면역력을 높여줄 때에 얼마든지 다스려질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 그랬는데 과연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좀 욕심을 내서 그냥 암은 지금 매일 저녁 나눠서 하고 있고 이거 하나만 해도 시간이 바쁠 텐데 욕심이 많아서 하나씩을 좀 더 덧붙였어요. 그래 아토피를 다 핥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똑같이 면역치료니까 암에 대한 면역치료 방법도 아토피 환자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아토피에게만 특별히 더 필요한 면역치료 한두 개만 마지막에 좀 덧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NK세포가 이제 내 것이 아닌 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푹 찌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퍼포린이라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는지 밝혀졌는데 Nature Reviews Immunology 2002년도 판에 설명된 것을 요약을 해보면 NK세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염색하면 하얗게 염색이 잘 되는 백혈구, 그냥 총칭해서 백혈구이지 그 안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은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NK세포입니다. 주로 골수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골수가 만들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해병대로 갈지 육군으로 갈지 공군으로 갈지 필요에 의해서 특화됩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성숙하면 암세포 잡아먹는 특공대 면역세포가 됩니다. 특별히 이 NK세포가 뭔가 이상한 세포가 있다라고 발견이 되면 퍼포린으로 딱 창을 사용해서 옆구리를 찔러 구멍을 내고 거기에 그레인자임 B라고 하는 화학무기를 쏟아 부어서 세포가 자폭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얼마나 많이 생길까? 30대 젊은 청년도 하루에 5,000개씩 암세포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러면 얘를 막아주는 특공대 NK세포는 하나님이 얼마나 만들어놨길래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다고 했을까? 자, 5,000개 오늘 만들어질 때에 내 몸에서 얘들과 싸우는 NK세포는 얼마가 준비되어 있는가? 50억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암세포 하나 잡아먹는데 100만 개의 아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1대 100만 대의 싸움이니 면역세포에게 기회를 주기만 하면은 이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것인데 항암제 맞아버리면 NK세포 다 죽어버려요.
이상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바르면 NK세포 다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지금 놀이개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NK세포가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는지 동영상 하나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수많은 세포는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각각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데 세포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며 급격히 증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암이다. 한편 심장 뒤 흉선에서 자기 몸의 단백질 구조를 배우고 익힌 NK세포가 인체를 돌아다니며 탐색을 하는데 암세포와 같은 적을 만나면 즉각 작전에 돌입한다. 공격 작전은 치밀하다. 먼저 수상한 세포의 단백질을 확인, 그 구조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한다. 곧장 당 단백질인 허포린으로 암세포의 막에 구멍을 뚫고 수분 이온 등을 주입해 암세포가 팽창되어 폭발하게 한다. 또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투여 자체 소멸하게 한다. 이 NK세포가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청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해병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성장해서 육군 훈련소로 들어갈지 해병대 훈련소로 들어갈지에 따라서 어떤 면역세포가 되는지 결정돼요. 그 중에서 최전방에서 모든 걸 1차 다 해결해주는 NK세포는 가장 중요한 이 가슴 뼈 속에 있는 흉선이라고 하는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정말 치열한 훈련을 받아요. 그간에 내 몸에 들어왔던 모든 병원균 단백질들을 조각조각 내서 던져주는 훈련을 합니다. 얘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피아를 구별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적군의 병원균의 단백질 조각을 던졌는데 아군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그 훈련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여기저기 조직의 단백질을 또 던져주면서 얘는 아군이다. 아군의 특징, 적군의 특징. 그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졸업시험을 봅니다. 졸업시험을 봐서 병원균 단백질을 던져줬는데 아군 그러면 그 즉시 죽입니다. 또 아군의 단백질을 던져줬는데 병원균 그러면 이거 괜히 나가면 자가면역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여요. 이렇게 치열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합격한 친구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세포가 하루에 5,000개씩 생기는데 하루에 5,000번씩 이런 지금 본 것 같은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를 여전히 건강하게 살도록 지켜주는 그 면역세포를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껄핏하면 뭐 먹어서 죽이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오죽하면 입 딱 열면서 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게스트로엔테럴라지 이 2017년 10월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대장암 발생 위험도와 NK세포 활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보니까 NK 활성도를 한 7만 원 주면 검사를 해요. 100에서 4,000까지 숫자가 나오는데 181 정도 NK 활성도가 나온 사람, 좀 낮은 편이지요. 그보다 낮게 나온 사람들은 그보다 높게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즉 NK세포 활성도가 낮은 사람들은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10.3배가 더 높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암을 이기느냐 마느냐, 이것은 NK세포 활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매뉴얼에 기록된 대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이렇게 백퇴된 8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면역세포는 이제 고향을 만난 거예요. 이제 내가 살만한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이제 살만하다. 기지개 펴면서 힘을 내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있을 때에 원주에서 변정숙 씨가 왔습니다. 유방암인데 이것저것 치료 다 해도 번지고 척추뼈, 목뼈, 전신에 암덩어리가 번져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고 몰핀을 먹어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병원에서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십시오.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내보냈어요. 집으로 가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서러운지 가다가 이대로 집에 갈 수 없다. 여수 요양병원으로 가자. 앰뷸런스를 갑자기 틀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여기 바닥에 이불 하나 펴주고 누워서 강의를 들었어요. 계속 신음소리가 나는데 강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오죽하면 그 몸에 여기서 누워서 듣겠다고 할까 눈치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면서 신음소리 속에 아멘 소리가 하나씩 섞여 나오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서 아야 소리보다 아멘 소리가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엎혀서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어요. 한 달 지나니까 통증이 싹 사라지고 이제 엎혀 오지 않고 지팡이 잡고 오고 3개월 지나니까 지팡이도 필요 없이 혼자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친척들이 죽을 날짜 받아놓고 선산으로 모실까 어디로 모실까 이런 거 회의를 하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안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왔어요.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방문 왔다가 그 친척들이 나도 심장병 있는데 집에 갈 곳도 없다. 나도 그냥 프로그램 참여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연구 결과로 증명된 것 몇 가지를 좀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 오토파지 식사를 종종 해 주시면은 NK 세포가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먹다. 2016년도에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이것을 밝혀내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자동 청소기 기능이 이 속에 이미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세포 속에 찌꺼기가 많아지고 염증이 많아지고 망가진 기관들이 많아지면은 쓰레기가 가득 차면 이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은 이 적군들과 싸우는 NK 세포도 아니 어느 정도 숫자가 맞아야지. 엄마가 저기 나가면서 아이한테 야 너 청소 집안 청소 다 해라. 아니 할만하면은 빗자루를 들지만 그 나이에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를 하라고 그래. 의붓자식인지 뭔지. 그러면 아예 안 해버립니다. 한 대 맞고 발지. NK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미리미리 어느 정도 청소해주고 나머지 남은 걸 좀 하라고 해야 할 맘이 나지. 엄마도 평생 1년 동안 안 하고 나가면서도 대청소해 안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오토파지 스위치를 종종 켜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암세포가 될 뻔했었던 이 세포들이 싹 청소되면서 깨끗해지기 때문에 NK세포도 신이 난다는 거예요.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2016년 3월호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
FOXO1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얘가 중재 작업을 하면서 세포 속에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은 NK 세포가 신이 나서 막 발달을 하면서 선천 면역이 강화된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림 한 장으로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해봅니다. ROS, 활성산소가 이 몸속에 너무 높아지고 많아지면은 NK 세포가 아까 살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안 난다고 그랬어요? 나 그냥 죽을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포토시스, NK 세포가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아포토시스, 그냥 죽어버려. 나 그냥 안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도 잡아먹을 NK 세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 속에서 FOXO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면은 ATG7이라고 하는 친구와 손을 맞잡고, 야, 그냥 청소하자. 오토파지를 가동시키면서 쓰레기가 어느 정도 없어지면은 활성산소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억눌러주고, 활성산소가 억눌려지니까 이 NK 세포가 안 죽고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 NK 세포 군사력이 강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냥 대충 배우면 실수할 염려가 있으니까 제대로 한 번은 좀 배우셔서 종종 가끔 한 번씩 청소해 주면은 하루에 5,000개씩 생기는 암세포 넉넉히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첨단 의학의 연구 결과는 5대 영양소 식사를 하면서 NK 세포의 생성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면역 세포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일 긴 것이 한 달이 넘지 않습니다. 2, 3일밖에 살지 못하는 백혈구도 많아요. 그러니 열심히 싸우고 자기 소명 다한 다음에 죽으면 그 다음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려면 만들어줄 재료를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NK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어느 한 영양소만 많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5대 영양소가 딱 짝을 맞춰서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비히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발견한 법칙이 있는데, 여기 나무로 만들어진 물통에 세월이 지나서 좀 닳아가지고 부러진 나무 토막도 있어요. 높낮이가 다릅니다. 여기에 물을 부면은 어떤 널판지 높이만큼 물이 채워질까요? 제일 높은 널판지? 아니요, 제일 낮은 널판지. 그래서 이 식물학자는 한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데 질소, 인산, 칼륨, 그런데 어떤 비율로 줘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 나무가 이 풀이 많이 클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넣어보니까 칼륨 하나만 몇 푸대를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모든 영양소가 다 짝이 맞아야 1cm라도 크는데 그 중에 제일 조금 준 영양소만큼만 자라고 더 준 건 다 새나가면서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 최소율의 법칙이다,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이다라고 불렀는데 우리 NK세포가 만들어질 때도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너무 먹지 말고 싫어하는 걸 먹어야 돼요. 좋아하는 거 더 먹어봤자 다 쓰레기입니다. 그 중에 제일 적은 영양소만큼 써먹고 나머지는 여기 쌓여서 비만만 만들고 백혈구 다니지 못하도록 걸지적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5대 영양소를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제대로 짝을 져서 먹어라. 그러면 5대 영양소가 뭔지 뭐 이 나이에 영양학과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고 그냥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주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너 요렇게 먹어라 그 말씀만 지키면 5대 영양소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영양학을 몇 년 배워도 깨닫기 어려운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5대 영양소 중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탄수화물은 언제든지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탄수화물은 여기 보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 벼도 처음에는 채소 비슷하죠. 근데 보리도 싹 잘라서 먹어도 되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씨앗을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씨앗을 우리는 곡식이라고 부르고, 모든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은 첫 번째, 곡식 중에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돌아가면서. 두 번째, 내 몸에 뼈, 머리카락, 근육 이걸 만드는 단백질을 또 먹어줘야 되는데, 단백질은 씨 맺는 모든 채소 중에서 씨앗은 씨앗인데 콩이라고 하는 씨앗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콩 종류 중에 하나만 무조건 들어가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또 지방, 세포의 막을 만들고 뇌세포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이 지방. 지방은 여기에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 나무에 있는 그 열매, 그 씨앗 중에서 과육을 먹으면, 과육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씨앗 속을 먹어버리면 거기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견과류라고 부릅니다. 또 그냥 푸른 채소 잎사귀를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씨 맺는 모든 채소의 잎사귀에는 채소라고 불려지는데 여기에는 각종 비타민이 다 들어있고, 또 씨 가진 열매 속에 그 열매의 과육을 먹으면 거기에도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이 미네랄은 씨 맺는 모든 채소 속에 들어있고 저 바다에서 나는 채소, 해초류 속에도 특별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종류를 항상 골고루 갖춰서 먹으면 NK세포가 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밥상에서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은 0.1초면 딱 알아차릴 수 있어요. 탄수화물은 곡식 중에 하나 들어갔는지, 또 단백질은 콩 종류 중에서 하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지방은 견과류 중에 하나 들어갔는지 0.1초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비타민은 이 색깔별로 채소가 2-3종류 들어갔는지, 그리고 미네랄은 해조류 중에 하나가 들어갔는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으면 NK세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K세포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숲속 나무에서 풍겨나오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 2021년 1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피톤치드가 NK세포를 강하게 하면서 항암 능력을 아주 하늘을 찌르듯이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NK세포는 암세포를 직접 파괴할 수 있는 림프구이다. NK세포가 활성화되면 깨어 있으면 CD56이라고 하는 탐지기가 아주 발달이 돼요. 그리고 CD107알파라고 하는 요 탐지기가 활성화가 돼서 얘가 쫙 전파 탐지기처럼 암세포나 정상세포 보면 갖다 대보면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얘가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주 활성화가 돼서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퍼포린 찔러서 그랜자인 B 쏟아부어서 그냥 자폭시키는 일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논문에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퍼포린 무기 하나하나를 여기서는 분석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 퍼포린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컨트롤, 그냥 도시 지역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사람 피 뽑아서 퍼포린 측정해보고, 그리고 숲이 있는 산 속에서 거닐다가
그 사람 피를 뽑아서 pop포린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속에서 있었던 사람이 그냥 보통 도시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보다도 pop포린이라고 하는 그 무기가 거의 10배 이상 더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그랜자인 B라고 하는 화학 무기가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 그냥 보통 공기 마시는 사람보다도 숲속에 피톤치드를 맡은 사람은 거의 15배 이상 무기가 많아진 거예요. 또 CD56이라고 하는 그 탐지기 무기도 이거는 숲속에서 피톤치드 맡은 사람이 거의 2800배가 더 많아요. CD107 알파라고 하는 무기는 한 14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NK세포가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무기가 더 강력하니까 암세포를 많이 잡아먹었느냐, 이것까지 분석을 했는데 여기 제일 위에 줄은 그냥 미세먼지 맡은 사람들의 암세포 사이즈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했으니까요. 암세포 사이즈가 커요. 그런데 피톤치드가 20 나노그램 정도를 맡았을 때는 암세포가 그만큼 자라지 못하고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피톤치드를 40까지 넣어줬다 그랬더니 암세포는 그만큼 더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항암제만 가지고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항암제는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이 NK세포도 다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 싸움으로는 승률이 낮아요. 또 다른 이 연구 결과들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암세포가 결국은 통계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세포를 죽이는 독성들은 그만큼 더 피톤치드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활성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for the Gifted, 여기 2013년 연구 결과를 보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암을 쥐에게 넣어주었어요. 그럼 자라겠죠. 3주간 거기다가 피톤치드를 마시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NK세포가 그 암을 얼마나 죽이는지 보니까 피톤치드를 주지 않은 쥐보다도 피톤치드를 받은 쥐는 암세포가 반절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암의 성장을 40.96%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자, 또 숲속을 거닐 때 주말에 한 번씩 걷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여기 고대 안암병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숲속에서 하루에 2시간씩 2주 동안 걷게 했더니 그냥 도시에서 있었던 사람에 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이 NK세포 활성도가 2주 만에 319에서 445로 증가되더라. 그래서 피톤치드가 나오는 이런 숲속을 거니는 운동이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울 때에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 힐링 센터를 전국 그 수많은 장소 중에서 설악산 피골 계곡 금강산 숲속에다가 자리 잡은 이유가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금강송 옆에다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편백나무가 제일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평균 이건 4.93 나노그램 정도 나오고 있었고, 우리 힐링센터 뒷마당에 있는 금강송 숲에서는 5.29 나노그램의 피톤치드가 나와서 그냥 오면은 기관지 천식이 났고 오면은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10명의 암 환자들에게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날 NK세포 활성도를 검사를 했더니 평균 1503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2710이 나왔어요. 80.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사람들 4천 이상은 아무리 높아도 더 이상 숫자가 없어요. 초과. 그런데 10명 중에 6명이 4천 초과로 나오는 거예요. 더 높아져도 뭐 숫자로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한 달 사이에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네 번째, 적당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면 NK세포 수가 늘어나요. 여기 Frontiers Immunology 2013년 5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계단으로 했어요.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계단 150개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에 다 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10번을 하게 했어요. 그 정도야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운동 전보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NK세포 숫자가 6배가 증가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와 명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NK세포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로욜라 대학의 린다 아누세크 교수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8주간 깊은 기도, 명상을 하게 했는데 하기 전에 피를 뽑아서 NK세포를 검사를 했고 그리고 8주 뒤에 검사를 했더니 NK세포 수치가 60였었는데 100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깊은 기도를 할 때는 이거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질 거예요. 자, 또 여섯 번째, 큰 소리로 웃으면은 NK세포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미국 로마린다 대학의 리 버크 교수팀의 발표를 보면은 코믹한 동영상을 보면서 막 웃었더니 보기 전에 이 NK세포 활성도가 24%였는데 웃고 1시간 웃고 난 다음에 재보니까 39%로 올라가요. 또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실험을 보면은 웃기 전보다 웃고 난 뒤에 NK세포가 14%가 증가가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1분 내지 5분만 웃어도 NK세포가 늘어나는데 한 번 늘어난 NK세포가 대여섯 시간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힐링센터에서 보면은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확실히 잘나서요. 뭘 씹었는지 맨날 우거지상 쓴 사람들이 확실히 잘 안 나서. 제가 그래서 관상쟁이가 다 됐어요. 누가 났을지. 웃으면 잘 나서요. 이 속에 NK세포가 너무너무 웃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웃을 때 내장이 움직이도록 웃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면역세포의 70%가 사는 동네가 요 내장이라는 겁니다. 배꼽을 잡을 정도로 웃으면 이 면역세포 본 부대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얘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사지를 받는 것도 NK세포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요. 특별히 마사지를 받으면 한 NK세포가 70% 정도 활성화가 되고 안 한 사람은 50% 정도 활성화가 됐다. 왜 마사지를 받으면 좋을까? 싹 기분 좋게 마사지를 해주면 림프 순환이 잘 됩니다. 면역세포가 돌아다니는 길이 림프관이에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 마사지와 지압도 도움이 되고 여덟 번째,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생명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NK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특별히 여기 Journal of Immunology 1997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밤에 잠을 자는 그룹 한쪽은 밤에 잠을 못 자게 했어요. 낮에 자게 했어. 실험을 위해서. 그랬더니 밤에 잠을 잘 잔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잔 사람보다도 NK세포 숫자나 NK세포 활성도가 확실히 높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NK세포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특별히 여기 Brain Behavior Immunity
1998년 12월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많이 분비되면 NK세포는 싫어해. 얘를 그냥 숨어버려요. 활성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했고, 또 이 콜티솔 수치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해소하고 낮아졌을 때는 NK세포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심, 걱정, 미움이 있으면 그때 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럴 때에 왜 이것이 암의 원인이 되는가, 논문에서 설명한 것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우울해지고,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콜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콜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냥 NK세포는 힘이 떨어져 버려요. 숫자도 줄어들고 활성도도 떨어지면서 암세포가 생겼는데 못 잡아 먹는 거예요. 또 이 콜티솔 호르몬이 만들어지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기도 하고, NK세포는 힘이 떨어져서 암세포 못 잡아먹고 2중 3중 이 나쁘게 작동을 하면서 암세포가 쑥쑥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세포를 잡아먹는,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는 NK세포 하나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것뿐이지 매일 저녁 얘기해도 무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많은 무기 가지고 암을 못 잡아먹으면 이상한 겁니다. 30년 전에 미국 시애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거기서 2시간 떨어진 타코마에서 전도실 씨라고 하는 분이 자궁암 말기 상태에서 왔어요. 몇 번 수술하고 항암제, 방사선 치료 다 했는데도 다 번져서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몰핀을 맞아도 통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물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도 누워서 신음신음 알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심 걱정 다 예수님에게 맡겨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인 에너지라 정신적으로 맡겨보겠다 하면 맡겨지는 거예요. 뭐 꺼낼 것도 없어. 무슨 보이는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움 버리겠다 그럼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딱 비우면 비어진 마음에 무엇인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겠다 했으니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아요. 이 남편이 첫날 자기 부인하고 10년을 살았는데 독일 남자예요. 여기에 항상 주름이 얼마나 찡그린지 주름이 딱 깊게 잡혔대. 일주일 집회 마치고 마지막 날 데리러 왔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얼굴 처음 본대. 일주일 만에 통증이 몰핀을 끊고서도 완전히 사라지고 그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뒤로 26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시애틀에 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겁니다. 86세인데 이때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2시간 고속도로를 자기가 친히 운전하고 저를 만나겠다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최첨단 의학으로 증명되는 치료 원리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 아토피도 역시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 병이니까 아토피를 어떻게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치료할 수 있는지. 30년 전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수련관 관장님이 하루 강의를 들어보더니 내 친구 아들이 아토피 태어나면서부터 34살 먹을 때까지 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데 전화를 했어요. 하루 늦게 왔습니다. 이 사진은 저도 그때 초창기라
저렇게 심한 환자가 좋아질까 싶어서 첫날은 사진을 못 찍어놨어요. 며칠 뒤에 좋아진 사진입니다. 여기가 막 얼마나 진물 넘는지 코끼리 피부예요. 밥 먹을 때 입을 벌리면 이게 딱 찢어져. 진물이 나와 딱정이 가죠. 밥 먹을 때 또 찢어져. 그 위에 딱정이. 밥 먹을 때 밥상으로 우수수수수수 이 딱정이가 떨어져요. 아무도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 제가 앉았습니다. 들어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34살까지 그런데 학교를 가면은 짐승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본 적이 없대요. 어디 기도원 구퉁이에서 살았대.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 비위 약한 사람들은. 두 번째 날 온천으로 가서 목욕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분 거기 가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걱정이 돼서 김명중 씨는 우리가 특별 치료를 해줄게. 온천보다 더 좋은 거 해줄게. 그리고는 다라를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받고 숯가루를 진하게 타서 30분 들어갔다 나오는 치료를 했는데 딱 들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파서 그러나 하고 물어보니까 너무 시원하대. 이 사람이 하루 저녁 자고 남는데 그 방에 같이 자던 네 명의 할아버지들이 짐 싸가지고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말려도 소용이 없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밤새 이 친구가 얼마나 긁어대는지 북북북북 소리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쓰레바지로 다 담아보니까 한 컵에 딱정이가 나와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다 가서 이 사람이 독방을 쓰게 됐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온천장을 갔다 왔는데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이크를 잡고 너무너무 감사하대.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들어보니까 자기 태어나서 공중목욕탕 처음으로 가봤대요. 그게 너무너무 좋대. 이때부터 아토피도 치료되는구나. 2002년도에는 SBS TV 방송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에서 박중훈 PD한테 아토피 병도 아니다. 그래서 공중 임상 실험을 했는데 대학생 3명이 3개월 만에 다 깨끗이 나으면서 그게 전국에 잘 먹고 잘 사는 법 나가면서 웰빙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단초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왜 약을 써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는 것인가? 몸속에서 나이브 NK 세포가 만들어져요. 원초적인 NK 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직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군인으로 훈련받지 않은 그런 NK 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되면은 내가 해병대로 갈까 육군으로 갈까 결정을 하는 것인데 1980년도 의학계에서는 이 나이브 NK 세포가 TH1 헬퍼 세포 넘버 1이 될 수도 있고 넘버 2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1980년도에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 헬퍼 세포 넘버 1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외부에서 피부 방어벽을 뚫고 내 몸속으로 병원균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수지상 세포가 가서 한 놈을 딱 잡아먹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안 되게 생겼으니까 얼른 소대장 중에서 공격 명령을 내리는 소대장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TH1은 공격 명령을 내리는 소대장인데 바로 자기 밑에 예하부대 소총부대인 바로 T임파구 살해 T임파구에게 정보를 주면서 이런 적군이 왔으니까 빨리 무기를 써서 소총으로 쏴 죽여라. 그러면은 그 병원균들을 하나씩 따꿍따꿍 쏘면서 죽이는 전쟁을 치러요. 소총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화학무기 부대, 예하부대, B세포에게도 정보를 갖다 줍니다. 정보를. 그러면 B세포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체가 만들어져요.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비만세포에 자꾸 항체가 달라붙어. 그러던 어느 날
가득 항체가 찼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어떤 이 항체에 자극이 되는 물질이 나오면은 그 즉시 반사적으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무기를 쏟아부어요.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그것만 먹으면 히스타민이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가 붉어지고 가려워지고 아파지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부 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아토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지상 세포는 Th2 헬퍼 T 임파구에게도 정보를 보내줘요. 2번 T 임파구는 억제시키는 일을 합니다. 야, 좀 생각 좀 해보고 싸우자. 이 둘 사이에 균형이 깨지면 아토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넘버 2 헬퍼 T 임파구가 인터루킨 4번, 인터루킨 13번이라고 하는 무기를 만들어 내 가지고 공격 그만하라니까 하고 이 면역 세포들을 억제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 억제력이 낮으면 아토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토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면 면역력이 너무 과하게 공격해서 생긴 거지, 이렇게 진단을 하면은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학계에서는 아토피 환자에게 처음에 어떤 약을 썼는가 하면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무기를 면역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가 피부를 짓물러 버리게 만든 것 아니냐.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줬어요. 그러면 우선은 히스타민이 활동을 못하니까 안 가려없죠. 이 약을 쓰는 한은 절대로 아토피는 해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발라도 안 되는 걸 이제 알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 히스타민을 만들어낸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동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면역세포를 죽이는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강력한 약을 또 줬어요. 이거 계속 먹으면 얼굴은 달덩이처럼 부어 올라오고 면역력 다 죽었어. 사실은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 병인데 면역력을 죽였으니 절대로 나을 확률이 없어요. 약을 발라도 몇 년이 지나도 안 나서. 그러다가 2006년도에 헬퍼 T 임파구가 17번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 17번 헬퍼 T 임파구가 만들어낸 무기가 인터루킨 17번인데 인터루킨 17번이 피부를 공격하면서 대부분의 아토피 환자들의 염증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 줬고 면역 억제제 줬고 그런데도 이게 안 나선 것은 사실은 염증 만드는 친구가 인터루킨 17번이었는데 남의 다리 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인터루킨 17번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표적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면 옛날에는 아토피 약 먹어도 안 나섰는데 요즘은 부작용 없이 잘 낫습니다. 요 표적 생물학적 제제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답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17번 헬퍼 T 임파구 쪽을 억눌러 준다는 약을 주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려면 이렇게 죽이는 쪽은 아니에요. 우리 이 몸속에는 Treg, T 임파구, Regulated T 임파구라고 하는 조절 T 임파구가 또 있어요. 조절 T 임파구는 이 T 임파구가 여러 특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진군을 명령을 해야 될까? 스톱을 명령을 해야 될까? 이 모든 것 TH1이 몇 개가 지금 나가야 되고 TH2가 몇 개, TH17이 몇 개, 여기에서 다 상황을 보고 이걸 분배를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조절 T 임파구예요. 얘가 약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알러지, 천식 그리고 아토피 다 생긴 건데 얘를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죽이는 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방법을 멈추고 이미 너무 많이 투여한 그 독소약은 딥톡소를 한번 빼주고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아까 얘기한 8가지 생활을 몇 개월 쭉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 낫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면역세포가 강하기만 하면은 얘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적군만 공격하면 끝인데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아군 적군. 에스겔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제가 아토피 환자, 알러지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문제는 이 면역세포가 분별력이 떨어져서 생긴 거예요. 분별력만 좋아지면 나서요. 그런데 면역세포가 분별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면역세포, 세포들이 모아진 집합체가 나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데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만 분별력이 있을 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으로 내가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면 이건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거 먹어라 했는데도 이걸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별하지 못하고 아담이 속 안에 먹은 것처럼 사단이 말을 해도 그걸 먹음직스럽기만 하면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펼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식을 먹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미움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러면 면역세포도 분별력을 회복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에덴병원에 있을 때에 한겨울에 1m 정도 눈이 왔는데 그 눈길을 터벅터벅 한밤중에 일본 치과 의사가 하나 왔어요. 다카하시라고 하는 치과 의사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 아토피를 치료하려고 연구하고 자기가 개발한 약도 있대. 그런데 환자 볼 때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스테로이드 주사 놓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더 이상 어때 방법이 없는데 에덴병원 소식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야, 첫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그냥 방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쓰레바지로 반절 정도는 나와요, 매일. 그런데 이 면역세포 높여주는 치료를 하면서 딱 한 달 만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신 우리 송 교수님도 같이 식이요법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일본을 갔는데 3개월 뒤에 손목, 발목이 인터넷 사진으로 이메일로 저한테 와서 누가 토막살인을 했나? 이게 뭐지? 일본말로 써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때는 보이는 얼굴은 좋아졌는데 안 보이는 손바닥, 발바닥이 안 좋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대로 살았더니 이제 이것도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특별히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태양을 맞으면서 생성되는 비타민 D를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타민 D의 새로운 효능들이 요즘에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타민 D가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놀라운 치료제가 된다는 이 논문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 나이프 T 임파구가 이제 인터루킨 이 넘버 1 베타, TGF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자극을 받으면은 얘가 이제 TH17 얘가 너무 많아지면은 염증이 생기고 아토피가 생긴다 그랬어요. 똑같은 이 T임파구 새끼가 이쪽으로 어떤 신호를 받느냐에 따라서 발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얘가 너무 과도하게 발달되면은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자가 면역 질병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똑같은 청년이었는데 인터루킨 넘버 2 TGF 베타 이런 친구가 자꾸 격려를 해주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본 FOXP3와 T 레귤레이트 조절 T 임파구로 얘가 발달을 해요.
이 조절팀 파구가 제자리 역할을 딱 차지해 주기만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가 면역 질환이 억제가 되고 아토피가 억제가 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발견을 학자들이 했는데, 비타민 D가 몸속에서 충분해지기만 한다고 하면은 요 나이브팀 파구가 TH17팀 파구로 진행되는 길을 억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TH17이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촉진이 되지 못하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요 비타민 D가 조절팀 파구는 많이 만들어지도록 박수를 쳐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절이 잘 되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억제가 되고, 그리고 아토피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넘칠 때는 눌러주고 모질할 때는 격려해 줘요. 뜨거운 불구덩이 지나갈 때는 좀 식혀줘서 견딜만하게 해주시고, 차가운 물속에 지나갈 때는 따뜻하게 데펴줘서 또 살만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우리를 언제나 가장 적절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박난주 씨가 여기 참여를 마침 뒤에 했는데, 몇 달 됐어요? 왔다 간지? 그때 며칠 있었죠? 5주. 첫날에는 뭐 전신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정말 우등생이었습니다. 딱 쓰면 여기에 진물이 책상에 다 묻어버리고. 전체 그때 디톡스 며칠 했죠? 31일. 이따가 한번 보세요. 못 알아볼 뻔했어요. 아까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에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또 지난달에 누구죠?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남자 통화했죠. 너무너무 이 친구도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학교를 병가를 했어. 어디 무슨 한방병원에서 3개월을 입원한다고 입원하고 있다고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그냥 당장 이리 오세요. 10월 달까지인가 병가를 냈다고 들었어요. 3개월만 거기 있을 시간 여기서 있으면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제 있으면서 우리 박난주 양이 이제 먼저 걸어갔으니까 많이 도와줬죠. 3개월만 있으면 깨끗이 나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도를 너무 잘해줘서 한 달 지나니까 딱 가버렸어. 놀랍게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만한 때가 됐어요. 그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